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인용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는 그에 비해 견조한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이 점차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어제와 비슷한 수급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어떤 이유가 있는지 수급 분석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먼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관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일 미증시는 다소 좀 밀리긴 했지만 국내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규모라든가 그건 크지 않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이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외국인 매수가 좀 다소 있다 보니까 지수 흐름 자체는 잡아주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선물이 보통 매도를 하게 되면은 금융투자 쪽에 보통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외국인 선물 매도가 500억 이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1,700억, 1,800억 가까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최근의 흐름입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선물을 매도를 해도 금융투자 쪽에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한 수급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 선물 가지고 되게 특이적인 포지션을 많이 잡았거든요. 위아래 이제 선물 가지고 땡겼다가 내렸다는데 이러한 외국인들의 선물에 의한 포지션 플레이가 먹히지 않는다는 걸 좀 의미하고요. 특히 하방으로 지금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은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져서 그게 주식 매도로 이어지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오늘 고객 예탁금융 50조를 돌파를 했는데 최근에 고객 예탁금융 정체 흐름이 있다가 2차전지 쪽의 강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다시 고객들 증시로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새로운 좀 변화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설이 좀 나타나면서 오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주도주의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 바람에 이제 하락 종목수가 좀 더 많은 흐름인데 코스피는 오히려 지금 상승 종목수가 더 많다는 것들이 특이고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많더라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 전보다 훨씬 양호합니다. 그전에는 1대3 비율로 하락 종목수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대4 정도, 이 정도 비율로,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전과 다르다는 것이었고, 기관들이 이제 2차전지 쪽에 비중이 없는 쪽에서 지금, 순환매에 의한 포지션,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강세였던 오일리지 섹터 쪽에서는 차익이 나오고 있고, 엔터라든가 LCC, 카지노, 항공 쪽에 리오핀 종목들도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흐름이고요. 방금 추경호 정부에서 이제 22개국에 대해서 이제 여행 허가 면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해외 관광객 유치하겠다. 요 발표가 나오면서 리오핀 종목들이 좀 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 글로벌 텍스프리처럼 이런 면세 쪽이라든가 아니면 LCC에 오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LCC라든가 그런 쪽도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오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고 있지만 시장이 하락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강했던 OLED 관련주 쪽으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오늘 리오프닝 섹터가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많지만 오늘 또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피 시장 수급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홀딩스 오늘까지 외국인이 7거래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 하나금융지주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담고 있는데요. 또 어제 하락했던 LG전자 외국인이 담아내면서 오늘은 상승 전환을 성공했습니다. 그 밖에 기아와 EN플러스 또 하이브까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고요. 또 기관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오프닝 쪽 강세 속에 오늘 기관이 호텔신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그 밖에 금융주 쪽으로 기관 팔자세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리츠금융지주와 다올투자증권 또 한국금융지주가 있겠고요. 그 밖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기관이 담고 있는 종목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까지 매수하면서 외국인 팔자세 그대로 받아내고 있고요. 그 밖에 기아와 LG전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장님 오늘 코스피 종목에서 특징적으로 체크해볼 두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월요일날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 매수 1위니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가 외국 매수 3위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LG전화 공장 이제 증설 모멘텀 이후로 이제 외국인들과 특히 기관 쪽도 매수가 좀 들어와서 수급이 좋은데, 이제 1분기 실적 실적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장 그 예상치보다 높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그 AMPC 그쪽 미국 그 IRA법에 대해서 세금 관련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이 되게 되면은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관들이 LG에너지솔루션 비중이 적었을 때 상방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 보고서 얼마 전에 나와서 꾸준하게 수급이 좋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대형 그 전기차 그 SUV 그 EV9에 대한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아가 이번에 야심작인 EV9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그만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애리조나주에 공장 투자 소식 있었던 LG 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위너 종목도 선정해 주시죠. 일단 오늘은 기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 EV9에서 이제 세계 최초 공식 발표를 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이 GMP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두 번째 그 차량이라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 그 GT 그 라인에서의 그 저해주행 레벨 3가 좀 탑재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좀 특징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충전 같은 경우도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은 500km 좀 주행 갖고 하다 보니까 디자인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어서 좀 기아의 어떤 신차 모멘텀이 좀 붙을 수 있는 그 충분한 작품이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가 현대차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이 오늘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대거로 좀 출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위너 종목 기아로 선정됐습니다. 네, 이번에 EV9이 특히나 자율주행 레벨 3가 탑재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주목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코스피 위너 종목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수급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종목 에코프로비엠이 있겠고요. 그 밖에 카나리아 바이오와 에코프로 HN, 또 제이오, AP위성이 있겠습니다. 또 외국인은 오늘 미래나노텍, 그리고 포스코 엠텍과 하이드로리튬 같은 리튬 관련주 종목 쪽으로 매수 상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동국산업과 포스코 ICT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또 기관 쪽도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LB인베스트먼트 계속해서 탄력을 높여가면서 지금 따상까지 돌입했고요. 하지만 기관은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마이크론과 선익시스템, 또 AP위성, 제이오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고요. 또 기관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쪽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나 이녹스 첨단소재, 또 SFA 반도체와 PNT가 있겠고요. 그 밖에 신재생주주 가운데 대명에너지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체크해볼 두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종목은 알테오젠과 동국산업인데요. 그 외 종목 오늘 미로나텍이라든가 포스코 엠텍이 강하게 수급 들어온 종목들은 사실 이거 좀 제가 좀 분석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한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겠고,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사실 나온 내용이긴 한데, 이제 동사 이제 판매 마이스톤이라든가 원료 수출에 대해 기대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기술력에 대해서는 알테온 쪽에서 상당히 좀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추가 이제 에로라든가 이제 기술 수출 금액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저점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바이오 섹터 이제 신약 쪽에서는 그래도 알테오젠이 가장 탑픽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대형주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그룹 이런 큰 대형주 바이오를 보지 않는 경우에는 알테오는 정도가 볼 수 있는 그 바이오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이제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통형 배터리, 특히 이제 4680 원통형 배터리 관련 밸류 체인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CC 스틸이라든가 동국산업 같은 경우는 그 원통형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과 동국산업을 특징주로 체크해 주셨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대형주를 제외하고 최근에 좀 바닥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종목으로 체크해 주셨습니다. 또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재생 그리고 풍력 관련 종목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원통형 배터리 소재 사업이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까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위너 종목도 선정해 주시죠.
동산업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4분기 때 일회성 비용으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제 요건 반영된 것 같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강세 흐름을 나타나는 거는 그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소재인 그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해서 공사가 이제 증설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기계 세팅은 지금 발주로 완료된 상태이고, 일단 그 고객사들과 지금 언제 이제 공급할지에 대해서 여기 지금 절차가 논의 중이니까,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실적으로 지금 바로 나타난 상황은 아니지만, 여기서 기대감을 가지고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2170 대비해서 4680 같은 경우에는 그 케이스 두께가 2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니켈 도금 강판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이 니켈 도금 강판의 수요가 예상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도 특히 원통형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이 최근 주가가 굉장히 강세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그 추격이라든가 따라 붙는 매매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위너 종목은 동국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소재에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되어 있다는 점까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위너 종목 기아와 동국산업 이렇게 두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전 투데이 위너 시간이었습니다.